자, 이번에는 계약 총론의 5번째 주인 계약 해제하고 해지 부분 만나보실게요. 해제하고 해지라는 개념 자체가 우선 다르죠. 해제라는 개념은 유효하게 계약이 된 거를 소급해서 뒤집어 깨버리는 거예요. 소급해서 박살내는 거를 해제라고 그래요. 그죠? 해지는요. 지금부터 언제를 향해서? 장래를. 지금부터 미래를.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깨버리는 거를 해지라고 그래서 계약을 깬다는 측면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소급해서 박살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해제. 장래를 향해서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박살내면 해지라고 해요. 합의 해제는 그럼 뭐예요?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파기하면 해제. 혼자서 파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해제. 쌍방이 깨버리면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 별표. 그래서 합의 해제는 일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요?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부수는 거를 합의 해제라고 해요. 따라서 합의 해제는 일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써보세요. 계약. 계약이야, 계약. 제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집사람이 유치원을 해서 유치원 부지를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유치원 부지로. 그리고 여기 유치원 부지를 더 확장하려고 집사람이 땅 욕심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대부분 유치원이 서울에 있는 유치원들이 어떤 구조냐면 건물은 한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은 5층인데 운동장은 보셨어요? 유치원에 운동장 어디 있어요? 5평 돼요? 5평 되는 운동장이 서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뭐만 있어요, 그냥? 교실만 있어, 교실만.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어디 있는 거냐면 교실 안에 있는 거지, 교실 안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오면? 뛰고 싶어요. 미치겠어. 왜요? 여기 못 뛰게 하니까. 여기 오면 어떻게 오면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 집에 오면. 그죠? 점프 공간이에요. 점프 뛰는 거 보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눌려 있으니까. 끊임없이 유치원 선생님들은 통제를 해요. 그죠? 네, 여기 애들이 많으니까. 교실은 요만하고 뽁짝뽁짝하고 운동장은 없으니까 애들이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죠. 못하게 하니까 계속 통제를 하죠. 그럴수록 애들은 더 움직이고 싶으죠. 집사람은 이제 유치원 하면서 야, 이거는 애들한테 교육을 빙자한 살인이다, 살인. 애들 마음을 살인하는 거다, 돈으로. 그래서 운동장을 계속 집사람은 고집을 했어요.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 이 건물보다 저희는 유치원이 그래 커요. 몇 배 커요. 이렇게. 이게 대출이죠. 대부분 빚이죠, 빚.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거 더 커야 된다는 거, 더 커야 된다고. 운동장이 500평 되거든요. 더 커야 된다고 여기를 또 사겠다는 거지, 사겠다고. 그래 여기를 640평을 계약을 했어요. 옆에 있는 거를. 640평. 그러면 여기 또 뭐예요? 또 이것도 빚이죠. 그래서 저는 강의료를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다 저쪽으로 가요. 다 저쪽으로. 여기를 또 거래를 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10몇 억의 계약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컨대 가령 10억으로 계산하기 쉽게 10억의 계약을 했다고 쳐볼게요. 계약금 넣고 중도금까지 이렇게 넣고요. 저희가 이제 잔금 치를 때쯤 됐어요. 그랬더니 저 땅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잔금 다 드린다니까요. 날짜에 맞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번 보자는 거지. 왜요? 그랬더니 커피나 마시자고. 커피 마실 일이 없죠. 제가 뭐 여자도 아니고 이 아저씨였는데 보자고 할 일이 없는데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보자는 거지. 그래 만났더니 아저씨가 커피 좀 마시더니 본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10억에 넘겼잖아요. 저희한테. 그죠? 여기 땅값이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뒤집어 엎고 싶은 거지. 역제안을 다시 했어요. 12억 줄 테니까 얼마 돌려줄 테니까요? 12억을 다 해서 합쳐서 줄 테니까 계약을 없는 걸로 하자고. 원래 매매 대금은 10억이잖아요. 그럼 얼마 더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2억을 더 얹어줄 테니까 계약 자체를 뭐 하자고요? 없는 걸로 하자라고 이쪽에서 청약을 했어. 청약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하에 해제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합의 해제의 청약을 했다. 합의하에 해제하자고 먼저 제안을 한 거지. 제가요. 저는 그 순간 기뻤어요. 왜요? 일단 땅값이 뭐 하는 중?
오른다는 정보를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2억 올랐다는 거를. 최소한. 그럼 적어도 3억 이상 오른 거지. 그죠? 몇 달 만에. 집에 와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요. 여기를 땅을 못 구해 이제. 이런 땅을 못 구해 여기. 구할 상황이 없어. 여기밖에 없어 이제. 다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행을 하기로. 만약 제가 이걸 어떻게 했다면요. 승낙을 하면 쌍방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이 10억짜리 거래는 없어지고요. 이 거래는 없어지고 새로 얼마짜리 거래가? 12억짜리 새로운 거래가 되는 거지. 이걸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합의 해제는 일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그 점에서 해제하고 구별이 돼요. 일반적으로 해제라는 거는 쌍방이에요? 일방이 하는 거예요? 일방이 하는 거예요. 일방이. 근데 합의 해제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 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없었던 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구별이 되어요. 참고로 하나 옆에 합의 해제 옆에다 하나 더 적어 보실 게 있어요. 합의 해지라는 게 있어요. 합의 해지. 합의 해제가 있고요. 합의 해지가 있어. 해지. 그럼 이것도 혼자서 한 거예요? 쌍방이요? 예. 대표적으로 합의 해지는 이걸 말해요. 남편 A가 40대 중반인데 나 직장 열받아가지고 못 다니겠어. 때려치겠다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지. 사표를 제출했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계속 반려를 하더라고요. 안 받아줘. 자네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야. 주인. 제일 중요한 중역이야. 그러더니 일주일째 되더니요. 사표 수리가 되었어요. 그럼 사표를 내겠다는 거는 회사를 다니겠다. 때려치겠다. 합의 해지에 청약을 한 거야. 청약. 나 관둘 거예요. 그걸 회사 측에서 사측에서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죠. 그럼 근로계약이요. 근로계약이 유지가 돼요? 끝나게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합의 해지라고 그래요. 합의 해지. 거기다 쓰세요. 사표 수리. 사표 수리한 거를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사표 제출한 건 뭐가 되고 제출한 거는 청약. 수리하면 승낙. 이름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은 쫑났다. 그럼 이 해지 효력은요. 합의 해지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표 수리 됐죠? 오늘부터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입사한 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근로계약이 회사하고 쫑나는 거지. 그게 해지죠. 해지. 해제는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이 꽝 되는 거지. 그래서 합의 해지는 소급해야 장래를 향해서. 합의 해지가 된 날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꽝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합의 해제와 합의 해지는 살짝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제한다 할 때 해제를 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원인. 해제라는 개념은 계약이 일단 유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유효였던 계약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죠? 박살내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꽝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약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꽝으로. 언제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된 거란 말이죠. 이 유효한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 소급해서 꽝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를 해제라고 그래요. 이때 해제를 하게 되는 원인이 있죠. 원인. 해제를 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 원인. 그냥 계약은 아무나 깨는 게 아니죠. 무작정 깨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원인이 있어요. 법이 정해놓은 해제 원인을 법정 해제라고 해요. 법이 해제 원인을 정해놓으면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면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리고 해제 원인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해제 원인은 몇 가지로? 두 가지. 하나는 무슨 해제? 약정 해제. 두 번째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두 가지가 있어요. A 땅을 B가 매매로 인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땅 위에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자인 저희 집사람은 토지가 필요한 거고 건축물은 필요 없어요. 유치원을 여기다 새로 줘야 되니까 하나 더. 그래서 이 매도인에게 요구 조건을 뭐를 특약을 넣냐면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켜달라. 이 건물을 뭐 시켜달라? 철거시켜달라고 요구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 철거가 안 되면, 철거되면 안 되면 12월 말까지 철거가 안 되면 계약은 어떻게 하기로? 없는 걸로 하기로. 이걸 특약에 삽입을 했어요. 철거 안 되면 계약은 뭐 하기로? 해제하기로. 무슨 처리하기로? 해제 처리하기로 이걸 특약을 집어넣었어요. 특약을. 그럼 이 특약도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일부로 포함이 된 거죠. 이때 이 특약대로 이행이 되면 거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매도인이 땅은 넘겨주고요. 땅은 약속대로 저한테 다 넘겨줬어요. 등기 넘겨주고. 저희도 돈을 다 치르고요. 그럼 땅에 대한 거래는 문제 없이 됐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지금? 특약사항이죠. 특약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해제. 그때 해제를 무슨 해제? 약정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약정해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특약사유를 위반했을 때. 특약사유 위반일 때 쓰는 해제를 무슨 해제? 약정해제라고 그래요. 특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파기하는 거. 그리고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특약사항이요, 계약서에 많이 들어있어. 아주 많이 들어있어, 아주 많이. 근데 공부를 적게 하잖아요. 적게 하고 초보자가 개업을 하면 부동산 계약서는 아주 간철해요. 계약금 얼마. 그렇죠? 그 다음 뭐 나와? 두 번째 항엔 중도금 얼마. 날짜 나와요. 그 다음 잔금은 소유권과 동시에 치른다. 더 이상 없어. 끝. 예. 근데 실제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래 계약서를 보게 되면 계약서 내용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복잡해요. 거기에 밑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약사항이 들어있어요. 특약사항이. 이 특약사항이 많게는 50개, 100개까지 있어요. 누구한테 가능하면 유리하도록요? 주인에게. 주인에게 유리한 쪽에 특약을 여기다 막 집어넣는 거죠. 왜요? 계약은 실제 균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주인 쪽에 유리한 쪽으로 특약을 많이 집어넣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 특약사항을 뭐 해버렸을 때? 위반했을 때 계약을 파기하는 거를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 실무에는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지금 임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은 이 계약서에 보면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몇 시 이후에 못 쓴다까지 들어있어요. 화장실 얼마, 뭐 이것도 화장실 사용, 유리,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책임 누가 진다. 이것까지 다 들어있어. 야, 불이 났는데, 건물이요. 새 들어 사는 건물이 불이 났는데 원인이 불명이야. 원인이 안 밝혀졌어.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옆집에서 만약에 옆집에서 건물이 옮겨 붙었어 이쪽으로. 그럼 주인 잘못이에요? 임차인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 없죠. 어디서 옮겨 붙은 거예요? 옆집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이리 옮겨 붙은 거죠. 그럼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 다 잘못 없죠. 그건 무슨 문제예요? 그게 위험부담이지. 쌍방한테 책임이 없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죠. 위험부담의 문제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임대인이 뭐라고 그 특약을 넣어요? 천재지변으로 화재가 나서 불이 나면 그 책임을 몽땅 누가 진다? 임차인이 진다라고 특약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갑질 계약이죠. 이걸 계약서에 특약을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핸들링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많아질수록 이 계약서가 꼼꼼해지고 디테일해지는 거죠. 꼼꼼해져요. 공부 안 하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 나 계약 화끈해. 이거 3개면 돼. 계약은. 그죠? 예. 그러면 이분은 좀 이따 문 닫아요. 더 이상 이 중개업자하고 거래 안 하거든.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안에 필요한 실력들이 담금질이 되셔야 이쪽에 특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 이익을 여기다 반영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두 번째요. 그러면 특약을 안 정했어요. 특약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 정해놓으면 그 특약을 지켜줘야죠. 그 특약을 안 지켰을 때 파기되는 해제를 무슨 해제? 그럼 법정 해제는요. 특약을 안 정했어요.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어. 그때 법이 정해놓은 거. 누가 정해놓은 거? 법이 정해놓은 해제 사유가 있어요. 그 해제를 무슨 해제? 법정 해제라고 그래요. 법정 해제. 이거 누가 정해놓은 거? 법전에 정해놓은 거.
법전에 정해놓은 해제 사유를 법정해제라고 하고요. 그 해제를 하게 된 원인은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에 뭐가 있을 때요? 채무불이행. 그래, 법정해제를 하게 되는 원인, 법정해제 원인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채무를 이행했다, 불이행했다? 불이행했다. 소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위반이라고 그러죠. 계약 위반. 계약을 위반했어, 일방이. 일방이 뭐를 위반했어? 계약을 위반했어. 그게 바로 법정해제 사유예요. 이때 채무불이행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채무불이행에는 첫 번째는요, 이행지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체. 잔금을 늦게 잔금을 못 주고 있어. 뭐를 못 주고 있어? 잔금을 뭐 하는 중? 지체하는 중. 잔금 못 만들어가지고 잔금 지체 중. 이때를 이행지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요, 이행불능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불능. 이건 늦추는 거고요.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매매 목적물인 저 건물이요. 건물이 불나버렸다. 건물이 있는 거예요? 불타버렸어요? 불탔다. 그래서 이행할 수가 없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행불능 상황이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불완전 이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완전 이행이요? 불완전 이행이요? 불완전 이행입니다. 불완전 이행. 그럼 이행을 했다는 뜻, 안 했다는 뜻? 이행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하긴 했는데 불완전하게 한 거지. 불완전한 이행. 그럼 한 거야, 안 한 거야? 책을 볼게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법정해제 원인일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는 예를 볼까요? 사례. 매수인이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도 대출이 안 돼가지고 이행기에 잔금을 못 주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행지체 상황. 두 번째는요, 이행불능입니다. 매매 목적인 공장이 관리소홀로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그럼 이행해줘요? 해줄 수 없어요. 불능 상황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요, 불완전 이행. 자, 사례 1번이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계약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건물 짓는 계약이 도급계약. 건축업자를 뭐라고 그래요?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수급인이 공사를 끝냈어요. 근데 창호공사나 인테리어공사, 마감공사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행이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 같은데 덜 된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와이프가 아침밥상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반찬이 딱 몇 개요? 하나야, 하나. 그럼 차린 거야, 안 차린 거야?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안 차린 거예요. 여자한테 물으면 차렸다 그러죠. 그죠? 예, 그게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불완전이에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는 게 바로 불완전이에요. 그럼 공부를 하면서 졸고 있는 게 바로 불완전이에요. 그럼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졸면서. 그죠? 결국은 뭐예요? 불이행이야, 불이행. 안 한 거예요. 졸면서 한 거는요, 기억 하나도 남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밀도 있게. 그죠? 헬스클럽에 가면 저 살 빼려고 운동하잖아요. 아주머니들 뭐 하고 계세요? 예, 이러고 2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걷긴 걷죠? 그죠? 예, 그거 걸으면서 먹으면서 걸어 또. 그죠? 살 뺀다고 그러면서. 그죠? 예. 그거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집중적으로 힘들 때 정말 최대치를 해서 10분이나 15분을 하는 거죠. 최대치 에너지를 여기다 소모하면서. 공부도 똑같거든요. 최대 집중을 해서 1시간 하든 1시간을 하든 50분 하든 이래야 효과가 생기는 거죠.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 오래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집중력 있게. 그래서 채무불이행에는 일단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는 크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체, 불능, 불완전이행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무불이행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체, 불능, 불완전이행. 같이 불러보실게요. 뭐라고 불러줘요? 지체, 불능, 불완전이행.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게 4번이에요. 4번.
B가 매수자 B가 잔금을요. 잔금을 12월 25일까지 넣어주기로 했는데 이 매수인 B가 2달 전에요. 2달 전에 저 땅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뭐라고 연락했어요? 나 돈 못 준다고. 돈 넣겠다고 못 넣겠다고? 언제 얘기한 거예요? 미리요. 미리 거절한다는 뜻을 연락을 했어요. 이행하겠다 못 하겠다? 2달 전에 미리 연락했어. 이행 못 할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미리 거절했다는 거죠. 미리 거절. 일방이 채무 이행을 미리 뭐 했어요? 미리 거절에 동그라며 미리 거절. 그럼 이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법정해제 사유. 법정해제 사유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법정해제 사유는 뭐라고? 일방에 뭐가 있을 때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법정해제를 하게 되고 그 법정해제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더라? 4가지다. 4가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매수인이 만약에요. 2달 전에 잔금을 못 준다고 그러든지 오늘이 잔금일인데 오늘 돈 못 준다. 매수인이 잔금을 못 주고 있어요. 잔금을 넣고 있어요? 못 넣고 있어요? 못 넣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행지체요. 잔금 못 넣고 있으면 이행지체요? 불능이요? 지체죠. 지체 상황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집주인, 저 땅주인은요. 땅주인은 얘가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약속대로 이행을 못 해주니까 계약을 그냥 둬요? 파기해서 뒤집어요? 계약 파기한다고 통보를 하죠. 그때 꼭 지켜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최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뭐를 보내주는 거? 최고장. 소위 최고라는 거죠. 최고라는 걸 해줘야 돼요. 최고. 어떻게 최고를 해요? 구체적으로? 잔금 2억을 빨리 보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빨리 1억 보내주세요. 최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이게 최고장입니다. 기간은 넣었어 안 넣었어? 언제까지예요? 기간 언제까지예요? 없어. 뭐라고 그랬어 그냥? 빨리. 그러면 이거는 최고로서 적합한 거예요? 부적합한 거예요? 적합한 거. 왜요? 빨리라도 1억이라고 보내달라고 했잖아. 보내주세요라고 했죠. 그럼 최고는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는데 기간만 안 넣었죠. 이것도 유효예요. 유효. 기간을 안 넣어도 돼요. 왜? 최고는 했잖아. 빨리 보내주셔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책임느냐면 내일까지 1억 보내요.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1억 보내요. 그럼 기간이 길어요? 기간이 짧아요? 그럼 이것도 최고로서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적합해요. 이것도 유효해요. 왜 유효일까요? 최고는 한 거니까 보내달라고. 다만 이거는 기간을 넣었어요? 기간 안 넣었어요? 이거는 기간이 짧죠. 그래도 일단 유효해요. 다만 효력은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 최고로서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일단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요? 유효인데 효력은요. 최고로서 효력은 언제 생겨요? 바로 생기는 거예요? 상당 기간 지난 뒤요? 상당 기간이 뭐한 뒤? 지난 뒤에.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최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 이렇게 정해요? 안 정해도요? 안 정해도 최고는 부적법하다? 적법하다? 적법하다. 효력만 언제 생겨요? 그럼 제대로 이거를 올바르게 최고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정해서요? 보름 이내에 1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깔끔한 최고장이죠. 가장 깔끔한 최고장. 그럼 기간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고 이때까지 1억을 보내달라는 거죠. 여기 가장 깔끔한 거. 근데 급하면 이거 넣어요? 기간 안 넣어도 돼요? 안 넣고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 이것도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보내라고 그러죠. 그럼 최고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저쪽한테. 했지. 최고했나 안 했나 내가? 했다, 한 번 했다. 그랬더니 또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럼 한 번 더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5분 안에 안 오면 나 때려칠 거야. 또 했어, 안 했어? 했죠. 최고 2번 했지. 그럼 최고는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한 번 해도 되고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지. 일단 이행을 뭐 하고 있을 때는요? 지체하고 있을 때는 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최고장을 해요. 이거 최고장을 보낸다. 최고장. 빨리 보내요. 내일까지 보내요. 보름 이내에 보내주세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요. 그래도 해요.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이 없어요. 이행을 안 하고 있어. 이행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는 비로소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건지 기다릴 건지. 기다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깨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또 최고장 보내야지. 2차 최고장.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연락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다리고 최고장만 또 보내는 거지. 그럼 최고는 여러 번 해도 돼, 안 돼? 돼요. 빨리 보내달라고. 그럼 계약 파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예. 그럼 최고를 했다는 거는 의사 표현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데? 보내라고 그런 거죠? 계약 깨자는 의사 표현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최고를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해제한다고 통보를 하는 게 법률행위죠. 근데 최고는요, 의사 표현을 했어, 안 했어? 깨자는 의사 표현을 안 했죠. 그래서 최고를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민법 총칙에서. 기억나세요? 민법 총칙에서 최고를 뭐라고 표현한다? 준법률행위. 왜? 의사결정을 아직 안 한 거니까. 보내주세요 라고만 했죠? 결정은 내렸어, 안 내렸어? 안 내렸지. 최고만 하고 독촉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촉만. 그죠? 그래도 계속 이행이 없으면 마침내 어떻게 해? 마침내 해제한다고 결단을 해버려. 그럼 해제라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제 오프라인에 저쪽 학원 강의를 갔더니요. 거기 수험생 한 분이 공장을 임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세입자가 처음에 6개월 내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어. 2년 동안 임대를 한 번도 안 낸 거야. 그럼 임대차 계약은 끝났어, 안 끝났어? 네? 그리고 이분은 임대인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임대료를 몇 년 동안 안 내니까? 2년 동안 안 내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공장에 있는 그 설비를 어떻게 하고요? 다 드러내버리고 다른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어. 오케이요? 그럼 누가 들어왔어 지금? 다른 세입자, 늦게 계약한 세입자가 들어왔죠? 문제 없는 걸까요? 문제 있는 걸까요? 있어요. 왜요? 본래 임차인하고 계약이요? 아직 깨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 깨져요?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이 가야지. 뭐 한다고?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이 상대방한테 배달이 돼야지. 그래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서 계약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없다. 면 계약은 파기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임대인 어떻게 한 거예요?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이중의 임대차를 한 거지. 이 소송에 말려드는 거지. 그죠? 그리고 기계를 치운 것도요. 기계 치운 것도 누구 가게 들어간 거예요? 남의 가게, 영업장에 들어간 거죠. 예,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죠. 그죠? 예,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최고를 하고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뭐를 보내는 거? 해제하겠다는 뭐를 해야 돼? 해제나 해제한다는 통보를 해야 돼. 통보를.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지. 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구두를 하고 싶은데 구두를 해도 돼요? 구두를 해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입증이 어렵지, 입증이. 그래, 보통은 뭘로 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서면을 띄워서 보내는 거죠, 내용증명을. 뭐 한다고 계약을? 해제나 뭐 한다고? 해제한다고 통보를 한다. 이때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한테요. 저 상대편의 동의를 얻고 해요? 동의 없이 해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니다. 상대편의 뭐 없이 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일방적인 통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청구권이요? 형성권이요? 형성권이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해제는 형성권이다, 해제는. 해제는 형성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왜 형성권이라고 그래? 어떻게 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왜 끝내게 된 거예요? 왜 끝낸 거야? 일방에 뭐가 있어서? 자네가 채무불이행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깨버리지. 이때 그냥 깨요? 이거 최고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그럼 최고장 안 보내고요. 이 최고장 안 보내고 해제 통보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해제가 안 되는 거야. 뭐를 안 거쳤기 때문에. 최고라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최고를 해도, 이 해제를 해도 효력이 없어요. 오케이요? 그런데 지체일 때는 이렇게 최고를 하지만 지체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또 다른 유형에는 뭐가 있어요? 이행불능이 있어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이 불완전히. 이행을 할 수 없는 사항, 이행을 뭐 할 수 없는 사항? 해줄 수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행불능. 이럴 때는 이행이 돼요? 아예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행해달라고 최고나 독촉장을 보낼 필요가 없죠. 왜요? 못하는데 못하는데 왜 최고장을 보내? 열받게. 건물 불났다니까 지금. 그럼 뭐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해요? 최고가 필요 없이 계약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해제하는 거죠. 바로 해제. 그래서 해제를 하는 전 단계에 최고가 필요한 때 있고 필요 없는 때가 있어. 필요한 때는 언제? 불능일 때는 아예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최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꼭 시험에 나와요. 그럼 해제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은 유지가 돼요? 계약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죠? 니랑 나랑 계약 끝났어. 왜요? 뭐 했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내용증명이 배달이 됐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해제 효과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요? 해제 효과로 넘어가 이제. 해제 효과.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해제가 되면. 첫째요. 해제가 되면 계약은요. 쌍방 계약은 해제한 날부터 꽝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꽝이 돼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꽝이 돼. 소급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표라고 그래요. 무슨요? 소급해서 계약이 꽝 돼. 너하고 나하고 거래 없는 걸로 돼. 그럼 없는 걸로 되면 어떻게 돼? 서로 주고받은 거 어떻게 돼? 주고받은 거? 돌려줘야지. 토해내야죠. 토해낸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해요. 그거를 법학에서는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우리 원상회복하고 끝나. 무슨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 시켜줄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 돈 받은 거 토해내. 등기 가져온 거 돌려주고. 요거 서로 동시행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 동시에. 그래야 공평하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는요. 문제가 생긴 거는 이런 경우요. 가령 A가 집을 B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7억에. 매매 계약이 되었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이쪽에서는 등기까지 이전해줬네요. 뭘 넘겨줬어요? 등기 넘겼죠? 그럼 이쪽에서 뭐를 넘겨주는 게 순리에 맞아요? 잔금을 다 치러주는 게 맞죠? 그런데 얘는 잔금을 아직 안 넣었어. 뭘 안 넣었어요? 잔금을 뭐 하는 중?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는데 얘가 등기는 왜 줬어? 동시행항변권을 포기했어. 포기하고 얘가 먼저 줬어. 동시에 줬어요? 먼저 줬어? 먼저 줬어. 왜? 우리 믿어. 나 얘 믿어. 우리 동네 사는 이 옆집의 아저씨야. 나 믿어. 10년 동안 이분 지켜봤는데 나 얘 믿어. 잔금은 들어왔어요? 뭐 그랬더니 안 들어왔어. 근데 나 줄 거야. 왜? 이 사람은 절대 장난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 먼저 어떻게 했어? 먼저 등기 넘겨줬죠? 등기 이전은 됐어요. 잔금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예, 이런 거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뭐 할 때요? 믿을 때. 그럼 잔금은 안 들어왔는데 뭐는 먼저 넘어간 거? 소유권은 먼저 이전이 됐죠.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어. 매수인에게. 그죠? 예. 이때 계약이 어떻게 되면요? 얘가 잔금 안 줘가지고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이 계약을 오늘 해제한다고 연락을 해버리면 계약은 오늘부터예요? 맨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꽝되고. 그럼 얘는 뭘 돌려주고 얘는?
지불이요. 이 집을 돌려주고 얘는 받은 돈 있죠? 받은 돈 어떻게 하고? 돌려주고 헤어지는 거지. 서로 간에 무슨 의무가 생겨요? 이 의무가 생겨. 계약은 꽝 되고 서로 돌려주라고. 오케이요? 그런데 여기에 일이 또 하나 꼬일 수가 있죠. 얘가 상가를, 이 건물을 C에게 팔았다고. 매매로 팔았다. 아니면 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은행에 저당을 잡혔다. 아니면 C가요, 얘한테 받을 돈이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얘 앞으로 뭐가 돼 있어, 집이. 등기된 게 하나 나오네. 그래,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지난주까지 이놈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는데 오늘 조사해보니까 얘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를 걸었어요? 가압류를 때려버렸어, 가압류를. 누가 걸은 거예요? 제3자가. 누가 걸은 거예요? 제3자가 여기다 걸은 거예요.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가압류를 걸 수도 있고 저당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누구 거라고 믿고요? 누구 거라고? B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를 한 거죠.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제3자예요. 제3자. 그래서 만약에요, 이 매매 계약은요, 매매 계약은 9월 달에 됐다. 매매 언제 했다고요? 9월 달에 이거 매매했죠. 저당 잡거나 가압류했죠. 계약 해제된 거는요, 계약이 해제된 날짜는 언제고요? 11월 달이다.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은 언제 갔어요? 11월 달에. 그럼 해제 전에 한 거예요? 얘하고 거래가? 해제 전에 거래한 거예요? 해제 후에 거래한 거예요? 해제되기 2달 전에 얘가 인수한 거지, 부동산을. 부동산을 B로부터 C가 매매로 인수한 거죠. 언제요? 9월 달에. 해제는 언제 된 거고? 11월 달에. 오케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해제가 되면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이 거래는 꽝이 돼. 맞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꽝이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상가 인수한 얘는 소유권 갖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소급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즉 얘가 소유권 가져요? 애한테 돌려줘야 돼? 그럼 얘는 열받지. 얘가 잘못한 게 뭐야, 얘가? 그냥 얘는 뭐를 믿고? 매수인 앞으로 뭐 된 거? 등기된 거. 이거 믿고 거래한 거, 이거 이제밖에 없죠. 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얘를 보호해 주자죠,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548조 단서에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요. 누구의 권리를?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가 무슨 뜻? 해쳐요? 해치지 못해요? 해치지 못한다고 548조 단서에 규정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몇 조 단서에? 548조 어디에? 단서에.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조항이에요. 만약에 548조 단서 보세요. 계약이 어떻게 되면요? 해제가 되면 소급해요, 안 해요? 소급하는데 그 소급표가 누구한테는 영향을 안 줘? 제3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야 제3자가 어떻게 돼요? 제3자를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해제의 소급표가. 해제는 원래는 어떻게 해제는? 소급하죠. 해제 계약은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1월 1일로. 소급하게 되죠. 해제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표가. 이 소급표가 누구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아. 제3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해제의 무슨 요가? 소급표가. 누구한테는? 제3자에게. 이 제3자에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영향이 없다 그래요. 영향이 없다. 이게 이 뜻이야, 이 뜻. 그럼 제3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보호된다는 거예요? 바로 제3자를 이 548조 단서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짜고 했어도 얘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스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먼저 뭐를 줘서? 등기를 넘겨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럼 A는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은 언제부터 꽝이 돼요? 1월 1일로. 소급해서 꽝 되죠? 꽝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가서요? C에게 가서 내 거라고요. 이 집이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지. 그래서 A는 이 등기를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그래도 몇 조 때문에 못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C 거가. 그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A가 누구 등기를? C의 저 부동산 등기를, C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더라 없더라? 말소할 수 없다. 뭐를 할 수 없다? 말소효요, 말소할 수 없어요. 말소시킬 수 없다. 왜 말소할 수 없다고요? 해제의 소급표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영향이 없으니까. 그럼 부동산은 누구 소유? 오케이. C 소유로 끝나는 거예요. C 소유. 우씨.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부동산 찾아와 못 찾아와? 찾아와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 얘한테 뺏겨서. 그럼 A는 누구한테 가서 손해배상 걸어? 이놈의 새끼한테. 네가 잔금 지체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 얘를 상대로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손해배상. 손해배상 엮고 땡이야. 땡. B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그래 해제를 하고 얘한테 손해배상을 얘한테 요구한다. 부동산은 누구 거고요? C 거고. 이때 얘가 잠수 타고 사라지면 손해배상 못 받는 거지. 빚 좋은 개살구죠. 오케이. 그래서 해제 효과에서는 3개 카테고리로 진행이 돼요. 먼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꽝이에요? 소급에서 꽝이 된다는 걸 첫 번째 주제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제는 서로 무슨 의무가 생겨요? 원상의 부용.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받은 거.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무슨 문제? 누가 껴들었을 때? 제3자가 꼈을 때 문제가 548조 단서다. 548조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규정이에요. 저건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 제3자를 죽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효과에 관한 논의까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를 이렇게 전개하면 돼요. 해제를 하게 된 원인은요. 해제를 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그 채무불이행에는 크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체와 불능이 있다.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렇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채굴을 해야 돼요. 채굴을. 그죠? 예.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마침내 뭐를 결정한다? 해제 통보를 한다. 해제 통보. 일방적으로 끝낸다.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게 돼요? 해제 효과로 주제가 바뀐다. 주제가. 해제 효과에서는 크게 몇 개로요? 이렇게. 자, 이게 해제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의 장은 기본서 나오면 이제 하나하나 거기에 디테일하게 풀어나갈 거예요. 큰 얼개는 짜졌습니다. 이제. 자, 이래서 해제 마치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매매 그리고 임대차 만나보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